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재편의점 장윤선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샹하이 샹그릴라 호텔에 마련되어 있는 코리아 프레스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 마지막 날입니다. 잠시 후 저희 기자단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1호기를 타고 국내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자단이 머물고 있는 숙소에 찾아오셔서 서프라이즈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잘 모르고 있다가 기자단에게 이렇게 직접 대통령이 와서 설명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많이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한 번도 대통령이 순방 중에 기자단의 숙소를 찾아와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직접 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 최초, 이재명 대통령에서 세계 최초도 했죠. 아시는 것처럼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엄근진의 상징 시진핑 주석과 함께 샤오미폰으로 셀카를 찍은 세계 최초의 정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강효정 대변인께 여쭤봤더니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시진핑 대통령을 인민대회당에서 셀카 찍으며 웃긴 남자가 누구냐?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관련된 질문도 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지난 30년의 한중관계를 넘어서 미래의 한중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즉 과거에는 수직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한중관계가 상당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비전, 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특히 오늘 제가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질문권을 얻어서 드렸던 질문은 사실 중국은 그 주석이 잘 안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뭐 사연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면서 상당히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흔들림 없는 관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 대통령께서 입법일 수도 있고 그게 조약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한국 정치 안에서 어떤 협력이 구체적으로 가능할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드는 것만 하더라도 서해를 어떻게 협력적, 동반자적 관계로 서로 잘 이용을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밖에 다른 협력들도 다 구체적으로 특히 이제 군사 안보 분야의 협력까지도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하고 다르게 공급망 협력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영내의 안정 문제에 대해서 방문하는 기간 내내 진지하고 책임 있는 대화가 시진핑 주석과 이루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한중 관계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고 각자의 국익에 중심을 두는 원칙 위에서 관리해 나갈 생각이라는 방침도 천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아세안 그리고 유럽 등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혀가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특히 언론인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만큼 한국 정부의 외교 과정, 성과 가능한 한 투명하게 설명드리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질의응답 과정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방중은 생각보다 더 많은 진전들이 있었고 교감도 많이 이루어진 것 같고 또 대립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아주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냈던 것 같다라고 총평을 했습니다. 다 떠나서 지금까지 어떤 한중 관계가 특히 윤석열 정부 내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확실히 이 다른 상황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관계 회복의 원년을 선포한 뭐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문화교류와 관련해서 기자들이 많이 물었습니다. 한한령 해제, 사실은 우리가 사드 배치 이후에 박근혜 정권 때 사드 배치가 되고 그리고 나서 사실상 한한령, 뭐 중국에서는 그 자체의 그 어디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드라마, 예능, 그리고 또 K-팝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주춤하거나 최근이 아니죠.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방영할 때 보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목욕탕 집 사람들? 네. 그거를 틀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옛날 1박 2일 뭐 이런 예능들. 그 다음에 이효리 씨가 나왔던 SBS 프로그램 뭡니까? 뭐 그런 패밀리가 떴다 뭐 이런 것들을 아직 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관계국이 잘 되면 문화교류 협력에서도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뭐든지 그 석자 얼음이 한꺼번에 녹지 않는다. 그리고 과일을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 이제 이런 아마 중국의 사자성어를 인용해서 발언을 했을 것 같은데요. 뭐든지 갑자기 바뀌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봄도 갑자기 오지 않는 것처럼 모든 것들은 질서 있게 그리고 유익하게 건강하게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명확한 의사 표현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고, 시기와 방식 그리고 분야 이런 것들을 특정해서 지금까지와는 좀 전혀 다른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방치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썼어요. 방치. 어떤 것이든 그냥 그대로 두면 방치가 되기 때문에 상황을 관리하고 유연하게 우리가 서로 도울 것은 돕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새로운 관계로 끌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저희 다음 주에 방일 있지 않습니까? 다카이치의 고향으로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에 앞두고 역사의 올바른 편을 강조를 했는데, 특히나 이제 베네수엘라 문제를 가지고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고, 중일 갈등에서 또 어떤 입장을 피력하느냐, 이제 항일 운동에 대한 그 표현을 대통령도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도 쓴 바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호쾌한 설명을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공자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착하게 잘 살아라. 특정한 의미 부여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한반도 평화의 안정,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건설적인 협력, 어떤 창의적 방안이 있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구체적으로 그 정상 간에 나눈 대화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은 그 상대국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뭐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혐오하는 가운데 무슨 대화가 될 수 있겠냐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북한 편, 뭐 종북 뭐 이런 얘기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남북관계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도 중국이 중대한 역할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핵 없는 한반도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목표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거 그냥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북한의 핵무기가 계속 발전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국경 밖으로 나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이 북한의 핵을 없애기 위한 노력,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으로서는 현실 가능한 목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일단 핵을 내려놓고 중단을 하면, 추가 생산을 하지 않는, 중단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뭐 거기에 따른 보상, 그리고 또 중기적으로는 감축, 그리고 종국에는 핵 없는 한반도, 이것은 결단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목표다. 이 3단계 한반도 평화 방안에 대해서 충실히, 그리고 좀 북한 쪽에 설명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중국 측에 했다라는 것도 국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인내와 이해가 필요한데, 이런 것을 자꾸 정략적으로 흔들고 모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중 현안 양국 간에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한중 협력은 어떤 방안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냐, 이것은 이제 중국에서도 늘 하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일본도 자민당이 계속 집권을 하고 있고, 북한도 그렇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이제 5년에 한 번씩 단임제로 대통령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관계에는 과거에도 그대로 있었는데, 사실 윤석열 정권 때 황당무계한 방식으로 대외관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거죠.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사실상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까지 뿌리까지 흔들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동북아 안정에 상당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속적으로 정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특히 그 불안정성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요. 지금이 기회다. 한반도 평화가 문제라면 지금이 기회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시겠습니까? 네, 절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도 굉장히 실용적인 현실주의자가 대통령이고 본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고 보고 국민의 바다 또 민중의 바다 위에 떠있는 배 같은 존재다. 정치인들은. 그래서 이 흐름, 이 큰 흐름, 생각, 판단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바뀌지 않을 것이고 특히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체제가 되든 국민의 기대 그리고 또 국민이 원하는 세상 그런 쪽으로 계속 나아갈 걸로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뭐 사회구조물 문제, 뭐 공동 언어수역 뭐 등등의 이야기들, 또 선물 등등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여기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내일 방송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번 가면 중국이 한 번 오는 이런 방식의 셔틀 외교가 기본이긴 한데 아마도 시진핑 주석 뭐 여러 가지 일정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지난 에이펙 이후에 또다시 한국에 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올 10월에 그 중국 선전에서 에이펙이 있습니다. 이때 아마 이재명 대통령 다시 오게 될 것 같고요. 샤오미폰 관련해서 이게 구기종을 줬다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는 한국산 그리고 저 폰은 샤오미폰. 뭐 대통령께서 아이고 이거 하니까 뭐 중국 물건 선전하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게 바로 한중 협력의 하나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한중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방중에 굉장히 재밌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저는 다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어떤 위트, 그 다음에 재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른들과의 어떤 친화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막 대개의 경우에 누가 그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인민대회당 그 어마어마한 장소에 가서 저 셀카 하나 찍으시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 게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천연덕스럽고 또 뭐랄까 개구쟁이 기질이 좀 있으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젊다. 우리 대통령 우리가 젊은 분을 뽑아놔가지고 시진핑 주석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도 약간 그 형님들 모시는 그런 아우처럼 잘 만들어 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번 취재. 역시 중국은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취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다시 중국에 올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 사이에 조금만 더 문을 열면 좋겠다. 네, 정치 사회적으로 그리고 언론 분야에서 조금만 더 중국이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오가면서 수많은 중국인들 그것 때문에 또 돼지스럽기도 했습니다만 만나면서 느낀 것은 특히 중국의 청년들이 더 많은 개방을 원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중국이 어떤 대국으로서의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 더 문을 열고 함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샹하이에 이렇게 오지는 못했어요. 뭐 저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샹하이에 왔다 가긴 했었습니다만 여러분들 샹하이의 저기 황후광 지금 어떤지 궁금하시죠? 여기 날씨가 꽤 괜찮습니다. 따뜻하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황후광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내일 저는 스튜디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말로 인사해도 될까요? 짜이젠